2010 네이필드 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대8 스쿼드 매치를 만나보셨고 그 매치를 통해서 라운베스트가 전파한 투사폭내 전략을 양팀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투사폭내의 어떤 그 무시무시한 데미지 확실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의 어떤 승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확실히 스쿼드 매치는 이제 팀플, 팀워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힘 대 힘이 맞붙는 그런 매치를 보실 순서입니다. 바로 배틀시 워머드인데 7대7 매치이고 순식간에 경기가 끝날 수 있다는 것들을 앞선 경기에서 본 이 두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준비하고 있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네 팀 역시 그런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개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청년불패와 울프팀, 이지스88과 FD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4강전 첫 번째 경기 청년불패와 울프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경기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정게임대 2010 네이필드 리그 이번에는 바로 배틀시 워모드를 만나보겠습니다. 7대7 경기 청년불패가 좌측 레드 브라보고요. 울프가 블루 우측 알파가 되겠습니다. 네, 양 팀 모두 다 퀸 빅토리아 볼을 또 보유를 했고요. 좀 나오죠.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청년불패입니다. H44 스트라스부르크, 뉴멕시코 리옹 라이온원, H39 퀸 빅토리아입니다. 파도로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SD 클래스 같은 경우는 퀸 빅토리아를 필두로 해서 같은 영국의 라이온 원 함선으로 이제 돌격형 세팅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로 스트라스부르크와 리옹이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울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펜실베니아, 알자스, 스트라스부르크, H39 아이오와 샤르노스트 역시 퀸 빅토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SD급으로 이제 양팀 모두 다 보유를 했고요. 네. 항상 이 배틀십 워모드에서는 이 SD급 주력 함선의 어떤 활약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울프 팀의 그 황제 울프 팀의 구심점이자 그렇죠. 굉장히 노련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 경기에서 그 노련함을 통해서 팀을 통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어떨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청년불패 뒤쪽에 어느 정도 함선을 배치해 놓고 넓게 펼칩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울프도요. 예, 울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함선 중에 마지막 5차 함선이 알자스랑 그 이제 밑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여태까지 리그하면서 아시겠지만 프랑스 함선을 선택하시면 화력이랑 돌격할 수 있는 기동력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퀸 빅토리아를 어떻게 호위하면서 진영을 펼치는지가 울프 쪽에서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울프팀이 좀 진영을 나누고 있죠. 세 척이 지금 위로 향하면서 네 척은 아래로 말이죠. 네. 비슷한데요, 지금 양팀 모두 다. 양 팀에도 함선의 배치는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워낙 이 덩치가 큰 전함급의 대결에서는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들이 보실 때는 좀 이거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싸우지. 눈치만 보냐.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괜히 한번 들어갔다가 이게 회피 기동이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함선의 구성이 다양하다면 힘의 배분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10이라는 힘 중에서 이제 5의 힘을 가진 함선들이 이제 뭐 들어가면서 뭐 진영 흐트러 털어온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거의 힘들이 다 100을 가진 함선들이 7척 있습니다. 하나 무너지면 100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들어갔다 괜히 잘못 삐끗하면 거기서 주저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하게 경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찰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함 대결에서는 확실히 함재기 역할이라든가 또 함재기를 너무 또 시간을 오래 끌다 보면 함재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긴 사거리를 가진 장점을 이용을 못합니다.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서서히 양팀 서로 이제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역시 리옹의 함선이 보입니다. 청년불패. 그래도 그 네비필드 입문자들은 로망이죠. 저조차도 그랬고요. 제 꿈의 함선이 여기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샤르노스트. 네. 저는 처음 들어갔다가 이 샤르노스트의 어떤 위용과 그 놀라운 긴 사거리와 지탐 능력을 보고서 저 배를 꼭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도 살짝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그 혼자 자취했었을 때 반지하 불빛 안 들어온 데서 햇빛 한번 맞아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샤르노스트 정도면 옥탑방 뭐 그게 아니라 펜트하우스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꿈의 배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샤르노스트 말씀하신 샤르노스트가 퀸 빅토리아 함선 쪽에서 이제 대공을 같이 해주면서 호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울프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울프. 일단 네 척이 아래 똘똘 뭉쳐있고, 자, 청년불편은 네 척이 상단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있고요. 네. 4대3, 3대4 이런 상황으로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 사거리에 들어오고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예, 이게 순식간에 이제 워낙 한방 데미지들이 큰 전함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슬슬 이제 지금 예, 펜실베니아 혼자 지금 떨어져 있던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 울프 팀의 미니맵상에서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배가 펜실베니아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 위치가 썩 좋지 못합니다. 지금 펜실베니아가 라이온하고 H44에게 지금 협공당하고 있거든요. 자, 거리가 완전 잡혔거든요. 아래쪽으로 합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1대1로 좀 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결국 침몰. 이거 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을 때 좀 문제가 됐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력 100인 함선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한 세 번째 포탄을 쐈을 때 거의 뭐 전탄 가까이 들어갔죠. 그런 격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고 있긴 하지만 공격권 들어오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린 어떤 그 전함이라고 하더라도 유람을 즐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홀로 떨어져 있다가 당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잠시 바다에 한눈 팔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펜실바니아 원치 않은 유랑을 즐기다 이제 아웃당하면서 한 척이 사라지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배트시 워머드에서 7대6은 초반부터 싹 좋지 못한 그림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게다가 게임 초반에 이제 사거리를 재시거든요. 포를 쏘시면서요. 집탄도를 보시면서. 그 안에 들어오면 바로 가차없이 쏴버리는데 네. 이 펜실베니아가 조금 전에 볼 때 H44나 뭐 H39 같은 함선들보다는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려고 들어가다가 바로 그냥 정확한 집탄도에 격침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함은 돌격 자체가 사실 힘들죠. 아무리 그냥 장갑 쪽에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힘들기 때문에 좀 많이 더딘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네. 연막 이 거대한 배가 그 자그만 연막 안에서 세척이 사이좋게 지금 제가 예전에 공격을 그 하죠. 반지하방에서 새가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 세척이 다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좁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싸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연막을 네. 풀어놓고 왜 나가죠, 저기는요? 집이 좁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자야죠. 어두운 게 싫거든요. 네, 밝은데 잠깐 나왔습니다만 빛 바라보고 바로 또 연기나잖아요. 이쪽은 좀 수리가 좀 됐네요, 그래도. 연막을 저렇게 낭비하면은 분명히 제한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함재기 어떤 시약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된다면 지금 포위하고 있는 느낌이지만 앞서 보셨던 스쿼드 매치처럼 위쪽에 있는 전학동들을 또 이 각계격파하면서 반전을 꾀할 수도 있는데 울프팀이 그 부분을 약간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쉽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정불패팀은 지금 허리의 강화를 지금 네. 신경 쓰고 있는 네 척이 지금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죠. 두 척은 위쪽에. 지금 보시면은 3대2로 지금 위쪽을 상대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좀 아쉽네요. 자, 조금 더 그런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세 척이 우측, 동쪽으로 굉장히 좀 몰려있고, 나머지 세 척, 울프팀의 나머지 그 세 척 같은 경우는 남쪽에 가까이 집결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색적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울프 쪽에서는 정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위쪽이 분명히 지금 두 척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저쪽으로 좀 한번 활로를 찾아도 되는데 계속 뒤쪽으로 빠지고 계세요, 지금 울프가. 그러면서 청년불패 같은 경우는 5대3을 좀 만들기 위해서 두 척도 약간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아래쪽에 지금 굉장히 큰 함선들끼리 이제 퀸 빅토리아끼리 포문이 시작이 됐죠, 이제. 그렇죠. 열리는 포문도 게.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남측에서 퀸 빅토리아와 하단에 있는 울프 쪽에 이제 퀸 빅토리아가 이제 한포 사이로 서로 이제 교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거의 지금 글쎄요, 더 이상 이 후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모습인데 지금 거의 뭐 완벽하게 지금 포위당한 느낌입니다. 울프팀이.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측으로 울프팀이 굉장히 쏠려 있습니다. 물론 바다는 광활합니다만 네이필드 이 내에서의 바다가 그렇게 광활하지 않거든요. 끝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맵을 보시면 이미 청년불패가 미니맵의 중간을 넘어섰거든요. 네. 네. 그냥 코너에 몰린 거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맵 장악 능력적인 측면에서 청년불패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그래도 뭐 울프팀이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희망을 잃을 필요성은 없고요. 네. 주력 함선이 살아있는데 킴 빅토리아호가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 서로 붙었거든요, SD급이.
자, 에이스 퀸 빅토리아 약간 아래쪽으로 따로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불패. 울프는 그에 비해서 퀸 빅토리아도 있지만 상단에 배가 한 척이 더 있기 때문에 2대1 전투가 좀 가능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제대로 들어갔죠. 다시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이미 그쪽에서 바깥으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좀 따로 이렇게 낙오가 됐을 때 주력 함선을 잡아내게 된다면 울프팀이 이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퀸 빅토리아 이제 2대1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울프팀에는 퀸 빅토리아와 더불어서 위쪽 상단에 샤론 호스트 기다리고 있거든요. 2대1입니다. 아, 샤론 호스트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킹빅. 펜트하우스가 사라지네요. 김태형 해설위원회. 아, 그렇죠. 제 네. 꿈의 함선이 저거 타면 안 되겠는데요. 네, 하지만 퀸 빅토리아 남아있어요. 위험하죠. 지금 1대1 상황인데 샤론 호스트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더라도 상대편의 퀸 빅토리아를 잡는 것 충분히 더 큰 이득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상대편을 잡아냅니다. 황제 울프. 지금 같은 경우 쫄 주고 차내줬어요. 쫄 먹고선. 그렇죠. 샤론 호스트 잡고선 저 퀸 빅토리아 주면 뭐합니까? 퀸 빅토리아는 독채거든요. 샤론 호스트가 쫄이군요. 네, 저희는 완전히 옥탑방에 펜트하우스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 꿈의 함선이 쫄이었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광분을 한 것 같은데 좋아하네요. 샤론 호스트 저희 네이플드에서 분명히 좋은 함선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반값이 달았나 보네요. 네.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했죠. 네, 물론 다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기에 있습니다. 좋았어요. 초기에 정말 굉장했는데. 굉장한 함선이었죠. 근데 퀸 빅토리아가 지금 황제 울프, 퀸 빅토리아가 완전 아래쪽이 따로 있거든요. 네, 여전히 울프팀이 숫자상 좀 밀리고 있긴 한데 킹 빅토리아호가 살아있다는 거 이게 큽니다. 아직. 울프의 퀸 빅토리아는 지금 이제 단독적으로 밑에 계실 게 아니라 네. 올라오면서 전력에 가세를 해줘야죠. 이거 협공 나갈 수 있어요. 울프팀. 리옹, 저 울프 쪽에 아이오와 아이오와 혼자 있고, 저 불패 고구마라는 한 명의 리옹. 지금 거의 리옹의 3대1입니다. 3대1. 만약에 여기서 네, 아이오가 그런데 상대편을 먼저 잡아줬습니다.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상대편 잡아주고 연막을 뿌리면 네.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번 계속 공격을 들어갔는데 스트라스부르크에게 지금 잡을 수 있을 듯 보이죠? 있죠. 예. 황제 울프. 이러면서 킹 빅토리아호가 살아남게 된다면 이거 역전 나옵니다. 스트라스부르크 역시 별로 좋지 않은 그림 결국 상대편 함선까지 또 침몰시킵니다. 퀸 빅토리아 2킬째.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울프는 저 퀸 빅토리아호가 살아남느냐 이 부분이 지금 역전이 나오느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H3과 H44가 붙습니다. 하지만 또 H39를 아웃시키면서 숫자상 하나 또 맞춰줍니다. 굉장히 갑자기 빨라졌거든요. 이런 식이거든요. 함선 한두 척이 침몰될 때마다 서로가 이제 빨리빨리 잡힙니다. 뭐 잠깐 넉넉고 있으면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또 이렇게 격침이 되네요. 예. 상대편 아이오와를 잡자마자 이번 쪽 이제 울프 쪽의 아이오와를 좀 노리는 함선들이 보이거든요. 네, 아이오와도 가네요. 역시. 자, 그러면서 현재 상황 보면은 퀸 빅토리아와 스트라스부르크, 알다스가 울프 쪽에 남아있고요. 청년불패는 H44, 뉴멕시코, 리옹, 그리고 라이온, H3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울프팀이 기운을 많이 차렸습니다. 야, 이 황제 울프의 역량이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정신적 지주 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90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지주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화력까지 좀 보여주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함선까지 뉴멕시코 농갈리 일꾼인데요. 네. 이미 연막을 쏠 당시에 엔진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있었죠. 예. 다 들어. 황제 울프 다 들어가는데요. 거의 뭐 홀인원입니다. 쏘았다면 다 들어가요. 이거는 4킬. 아니 이거는 역전이에요. 이미 역전 나왔습니다. 지금 노련함. 사실 최근에 게임에서 노익장 과신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없는데, 네. 이분은 완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이 선수는요. 제가 볼 때는 저분 정말 이거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경기 끝나고 긴장감이죠 정말. 그렇죠. 자, 라이온 원 역시 여기서 아웃당하면서 슬슬 청년불패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1대3입니다. 퀸 빅토리아 건재하는 상황에서. 예, 곧 이름 바뀌겠네요. 청년 패배로. 네. 여기까지 패배 없이 올라왔던 청년불패 결국은 울프 팀을 맞이해서 H44 혼자 2킬은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지금 남아있는 함선들이 프랑스 함선이기 때문에 돌격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네. H44가 그렇게 빠른 함선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5차 전함이 H44보다는 이제 H39를 또 많이들 운영을 하시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그냥 돌격해야 됩니다.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알사스 뭐 이제는- 그냥 막 달려가고 예. 있죠. 예.
일단은 소위 말하는 뭐 무슨 돌격이라고 표현하는 앞쪽으로 그냥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프랑스함의 그런 돌격적인 그 돌격력과 함께 더해진 그 공격력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 멀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거리로 뭔가 풀어내기에는 상대편 네. 다원 함선들이 너무 강한데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이미 함재기에 의해서 다 노출이 돼 있죠. 네. 게다가 또 H44 혼자 남으셨기 때문에 네. 상중하로 나오는 이 함선들을 색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밖에 못 봅니다. 지금 무왕장하게 되죠. 이러면 포위 공격이 가능하죠. 이렇게 1대 3이면. 아, 이거 비가 오네요. 비 오듯 쏟아지는 포화라는 이름이 딱 걸맞게 결국은 마지막 안포에 맞으면서 H44까지 아웃되면서 결국 울프가 청룡 불펜을 잡았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그 울프팀의 강함을 살펴보실 수 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그 황제 울프. 네. 아, 대단한데요. 군대 4킬. 네. 정말 이 흥미진진한 역전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떤 양상 자체가 울프팀이 좀 궁지에 몰리면서 포위당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황제 울프, 바로 그 주력 함선이죠. 퀸 빅토리아 호위가 어떻게 보면 샤론 호스트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 주력 함선을 잡게 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울프 팀의 이 황제 울프는 찬양을 받고 이 청년불패 팀의 그 주력 함선을 운영하셨던 분은 조금 욕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네. 그 초반에 한차월 상대편 잡아주면서 기세를 올렸던 청년 불패인데 그 기세를 붙잡아서 심지어는 동쪽 거의 끝까지 몰았었거든요. 근데 예. 그 순간 이제 밸런스가 틀어진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 미니맵을 중간 이상 들어가는 정도로 돌격을 하셨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퀸 빅토리아를 타신 황제 울프님 굉장히 멋지게 다 잡아주셨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샤르노스트 일종의 네. 낚시죠. 퀸 빅토리아를 잡게 해줬기 때문에 이번은 전술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 벼랑 끝 전략이라고 보통 쓰는데 거기서 이제 샤르노스트 논계의 정신을 발휘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편의 퀸 빅토리아를 잡아주는 모습 결과적으로는 그 울프 팀의 쾌승을 거두면서 4강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지스 88과 FD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기세를 굉장히 올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를 승리를 따내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이어서 이 두 팀의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계면 2010 네이필드 리그 계속해서 배틀시 워모드 7대7 경기 4강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지스 88과 FD 경기. 이지스는 레드 좌측 브라보 진영, FD는 블루 우측 알파 진영이 되겠습니다. 7대7 경기 양 팀의 함선 구성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지스 88입니다. 펜실베니아 리벤지, 야마토, 뉴멕시코, 카이저, 라이온2 H39입니다. 네, 이지스 88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4개국 위주로 함선을 구성을 했고요. 네, 신흥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함선들인 프랑스 함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번에 한번 지켜볼만 합니다. 네, 예전에 보여줬던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지스 88이 함선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7척의 함선, 프랑스함을 배제하고 돌격보다는 단단함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그런 모습을 이지스 88이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있습니다. FD입니다. 펜실베니아, 리옹, 알자스, 스트라스부르크, H39, 리슐리에, 그리고 퀸 빅토리아입니다. FD팀은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이제 두 개 클랜의 어떤 연합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주력 함선의 차이는 퀸 빅토리아 호고 이지스 쪽은 이제 그 카이저였죠. 전체적으로 FD팀이 이제 프랑스 함선이 4척이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도 정찰이나 돌격 둘 다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FD가.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이지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그 단단함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편의 정찰을 어떻게 끊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향방이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D 함선의 구성상이요. FD 쪽을 약간 좀 더 세팅을 하신 거 보니까 좀 유연하게 세팅하신 것 같죠.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좀 활용하면서 정찰과 동시에 돌격. 그러니까 시야 확보한 뒤에 돌격할 것이다. 함선만 봐도 그런 FD의 그런 전략들이 좀 보이거든요. 원래 네비필드 뭐 초기부터 어떤 국적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사거리와 어떤 그 함포에 있어서 좀 특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이 이제 어떤 대공 쪽이라든가 뭐 일본이 이제 뭐 수중 공격, 뭐 어뢰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특화된 모습. 영국은 이제 튼튼한 장갑, 뭐 이런 네. 특성들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추가된 컨텐츠 가운데 이제 밸런스가 고른 그런 어떤 그 특히 뭐 이래 단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 최근에 그 프랑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은 특히나 돌격 네. 뭐 이런 느낌이 나네요. 게다가 또 이제 커팅을 잘하죠, 정찰기들. 지금 보니까 FD 함선은 프랑스 한 척, 4척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3척이 벌써 3.5인치 대공을 달았어요. 네. 굉장히 레인지가 길고 마치 이제 일본의 4.7인치가 네이필드에선 가장 강력하다 말하고 있는데 사거리를 이거랑 필적할 만한 뭐 더 좋다면 좋을 수 있는 대공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찰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반면 이지스 88은 야마토 4.7인치 대공 한 척만 이렇게 왔네요. 아마 이거 분명히 차이가 날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공에 신경 쓰지 못한다면 FD 팀 쪽에서 갖추고 있는 함선들이 자신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배틀쉽은 확실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재기 역할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이 전함은 실제적으로 이 호위함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정찰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전함은 중순양함, 경순양함도 못하죠. 글쎄요, 이제 일단은 양 팀의 진영이 좀 갈립니다. 5척이 위쪽에 있는 이지스 88, FD는 4척이 있고요. FD는 아래쪽에 3척, 2척이 이지스가 남쪽에, 이지스 88은 2척이 이제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밸런스가 한번 무너지면 급격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분위기가요. 굉장히 신중하죠, 지금요. 네. 중앙선을 두고선 뭐 거의 마치 38선인 양 양쪽에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위쪽에 5척 같이 나눠져 있는 모습도 비슷하고요. 지금 뭐 4척, 3척, 5척, 2척인데 한껏 구성은 지금 어느 한쪽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은 적은 그 함선 쪽에 화력들이 더 강한, 혼자 남아도 좀 뭔가 버틸만한 그런 선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중앙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좀 펼쳐집니다. 네, 지금 순간이 중요하죠. 이렇게 낙오돼서 격침당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뭐 급속도로 불리해지는 거고요. 하단에 이제 퀸 빅토리아가 있거든요. FD는 3척이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좀 느낌 자체가 좀 강한 느낌을 줘요. 지금 정찰을 막기 위한 이제 대공 사격이 시작됐고요. 예, 지금 알사스의 대공 굉장히 길죠. 네. 대공 포막이 지금 까맣게 그을리듯이 화면에 생기는데요. 저러면 정찰기 파일럿도 다가가기 무섭죠. 그렇습니다. 자, 포막을 형성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도리어 FD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상대편의 위치를 좀 파악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확실히 FD 팀의 어떤 그 함재기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니까 저런 한포 사격이 즉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도. 이렇게요. 이지스는 글쎄요. 지금 그림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요. 이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뭉쳐있는 함선들이 없죠. 네. FD 같은 경우는 지금 겹치긴 하지만 팀킬을 안 하려고 잘 하고 네. 계시네요. 지금 보시면 함재기가 다 보고 있어요. 이게 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노출이 되고 시야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함재기가 한 대가 떠 있는 게 아니라 2대가 지금 같이 습격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대편 이지스 88의 전반적인 함선 배치는 FD가 좀 꿰뚫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3척이 그래서 별 두려움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퀸 빅토리아가 속해 있는 바로 이 선단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가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드린 돌격이 가능한 겁니다. 네. 원래 이게 시야가 안 되면 이런 돌격 못 하거든요. 회피가 어렵기 때문에. 자, 하단 지역에 한번 붙는데 퀸 빅토리아가 같이 있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H39 아래쪽에다 보다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직접탄을 맞습니다. 초반에 전탄이 굉장히 컸죠. 이미 네. 그쪽에서 데미지를 크게 먹고서 엔진 신뢰도가 떨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퀸 빅토리아는 이미 다 자로 잰 듯이 한 방에 보내는 네, 것이죠. 지금 또 위험해요. 네, 또다시 전선에서 좀 이탈하는 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보셨듯이 주력 함선인 퀸 빅토리아호가 FD팀은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자, 이번엔 상단 좀 휘둘러 보는데요. 상단에 있었던 라이언 2 쪽으로 스트라스부르크 그리고 리옹으로 보이는 배죠. 네. 이 두 척이 이제 앞발을 하고 있습니다. 2대2긴 하지만 일단 상대편에 대한 정확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FD 쪽이요. 예, FD 쪽은 지금 거의 뭐 정밀 타격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추천단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또다시 라이언 2. 네. 같은 2대2 싸움인데 한포 사격이 다 빗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 라이언 2까지 아웃되면서 벌써 두 척이 아웃됐습니다. 이지스 88. 펜실베니아 어렵죠, 지금요. 어, 위아래에서 예.
양쪽 협공.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FD 쪽에서는 이제 진영에 대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리벤지와 이제 야마토까지 모습이 보이고요. 펜실베니아 중앙에서 야마토 쪽으로 이제 포를 한번 던져줍니다. 좋은데요. 야마토 일본이 자랑하는 거대 전함이죠. 그 자랑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정확하죠. 힘드네요. 네, 이거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야마토 타시는 분은 안 그래도 네이필드에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행길인데 네. 오늘도 그 고행길을 걷다 가시네요. 네. 좋은 길 갔다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 알자스, 거기다 리벤지. 전함급들이 이제 장갑을 또 두껍게 바르다 보니까 확실히 H탄들이 또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네요. 이런 완전히 기울는데요. 지금 또 리벤지가 가네요. 예. 그 와중에 FD는 격침된 함선이 한 척도 없어요. 와, 이건 뭐 완전 올킬 분위기인데요, 정말. 뭐 고른 활약이거든요. 펜실바니아, 네. 알자스, 스트라스부르크, 퀸 빅토리아까지 각각 1킬씩을 다 기록했고 지금 이제 레실리에 쪽이 상대편을 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도 1킬을 오를 기세예요. 펜실베니아 이거 완전히 낙오됐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거 저희가 퍼펙트 게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거의 뭐 야구에 있어서 퍼펙트 게임과 진배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노이트 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가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네요, 펜실베니아한테. 지금 적어도 지금 장갑을 세팅한 것 같은데요. 누가 대당했나요? 리실리에로 보이는데, 리실리에. 이렇게 되면서 진짜 골고루 이렇게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H3구하고 리옹만 상대편 아웃시키는데요. 뭐 뉴멕시코와 주력 함선인 SD급 카이저가 남아있긴 한데 이거 뭐 숫자상 답이 없는데요, 정말. 네. 지금 같은 경우 뉴멕시코가 이제 적극적으로 정찰을 잘라주고 카이저가 이제 뭔가 밥심을 발휘해야 될 텐데요. 밥값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쉽지 않죠. 네. 자꾸 뒤로 빼네요. 몰렸네요, 사이드에. 이지스 팀은 이제 커플처럼 다녀야 돼요.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뉴멕시코 저기서 지금 한 포 쏠 때가 아니죠. 100일도 안 된 커플 같은 느낌이 줘야 됩니다. 그렇죠.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찰을 잘라주셔야 되는데 네. 계속 한 포만 쏘시네요. 일단은 약간은 뭐랄까요. 허공을 휘두르는 배트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카이저! 이게 보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네, 지금 뭐 함정기들이 네. 대놓고 말이죠. 그냥 뻔히 보고 있습니다, 위쪽에. 저건 CC 카메라예요, 이 정도면. 저 카이저 벌거벗은 기분일 것 같아요. 당하죠. 이러면은 뉴멕시코. 잠시 이 연막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살겠다고 연막 쓰시네요, 혼자. 벌거벗질 않아서. 네. 또 CCTV 떴고 여기는 거의 뭐 느낌 자체가 네. 월세 정도. 그 CCTV도 고화질 CCTV. 고화질의 느낌 한번 볼까요? 어디 있는지 제대로 봤죠? 다 나와요, 그냥. 네, 끊지 못하고 한포 그대로 맞으면서 뉴멕시코까지 마지막 아웃되면서 완벽한 승리를 FD가 88에게 얻어냈습니다. 자, 4강 두 번째 경기를 만나봤습니다. FD와 이지스 88. 사실 그 함선의 구성상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 이거 이지스 88이 그것들을 좀 막지 못하고 그대로 그 그림대로 갔습니다. 네, 이번 경기의 핵심 바로 그겁니다. 이 덩치가 큰 이 최종 함선들 이 배틀십 대결에서는 확실히 자신이 가진 이 함선의 어떤 긴 사거리라든가 그리고 어떤 집탄 능력, 화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홀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그 함선 자체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시야가 확보되는 이 함재기의 역할,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상대 함재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대공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승부가 갈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번 경기에 승패를 갈랐던 건 거의 함재기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정찰과 대공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재기 굉장히 중요했고요. 뭐 낱낱이 아까 표현하신 대로 CCTV 마냥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정밀한 포격을 할 수 있었고 게다가 또 대공으로 상대편의 CCTV는 다 선을 잘라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지금 상대편 이지스 88이 펼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상대편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포격이 가능하고 상대편은 나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승패는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 그 4강전 두 번째 경기는 그런 형식으로 경기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를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매치 모드 8대8 경기는 공고 서버 뉴스탐대가 1패 뒤에 노브투에게 2패를 선사하면서 1승 1패가 됐고 배틀십 워머든 7대7 울프팀과 FD팀이 각각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공고
14번 뉴스타 함대가 나름 체면을 좀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죠. 네. 전년도에 공동 우승팀답게 뒷심으로 지금 1승에 올리셨고요. 네. 이 울프팀 같은 경우도 전통의 클랜이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가지고 FD 연합인데 참 굉장한 전술로 전통의 강호 이지스 함대를 또 이렇게 이겨주셨네요. 이참에 클랜을 합쳐도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팀워크가 잘 맞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네. 부부의 화합을 보는 듯한 도원결의를 보는 듯한 그렇죠. 기가 막힌 그 팀워크를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한 주 남은 2010 네필드 리그는 8대8 스쿼드 매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운과 뉴스타가 마지막 경기를 이제 기다리게 되겠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경기의 승자인 울프와 FD 팀 배트시 워머드 7대7 경기를 통해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최근의 흐름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팀을 가릴 수 있는 경기가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김태형, 노승현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